먼 옛날 한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곳은 한양이라는 아주 크고 번화한 도성이었지만 도심을 조금 벗어난 외곽에는 조용하고 고즈넉한 기와집들이 모여있는 평화로운 동네가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이 동네에는 유독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의 안뜰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깊은 우물이 있었고 볕이 잘 드는 넓은 마당 한 구석에는 장독대와 빨래를 널어두는 건조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부잣집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서두르며 고개를 숙이곤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집의 주인이 한양에서 가장 매섭고 지독하기로 소문난 소씨 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씨 부인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성격을 가진 노파로 온 동네 사람들의 두려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늙고 병약한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들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번듯한 집안의 규수를 데려오면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고 재산도 나누어 주어야 할까봐 몹시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교묘한 꾀를 내어 부모도 없고 의지할 친척도 전혀 없는 몹시 가난한 고아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를 데려오면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안의 모든 바문일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얄미운 계산에서 나온 무서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씨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가엾은 소녀의 이름은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겉보기에는 비단 옷 한 벌 입어본 적 없는 초라하고 깡마른 시골 고아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녀의 깊은 눈망울 속에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맑은 심성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소연이 그 무서운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차고 불쌍히 여겼지만 아무도 감히 소씨 부인에게 나서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호통과 매서운 눈초리 속에서도 결코 얼굴을 찌푸리거나 원망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찾아내어 성실하게 해나가는 아주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사실 소연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는데 그녀는 단순한 시골 고아가 아니라 조정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 훌륭한 정승의 하나뿐인 귀한 외동딸이었던 것입니다. 정승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쳐 목숨이 위험해지자 정승은 눈물을 머금고 어린 딸을 안전한 시골 마을로 몰래 빼돌려 숨어 지내게 하였고 그로 인해 소연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가난한 고아 행세를 하며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지요. 비록 지금은 차가운 마루에서 잠을 자고 거친 밥을 먹으며 온갖 구박을 받고 있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아버지와 다시 만나 따뜻한 진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굳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아직 기와 지붕을 맴돌던 어느 이른 새벽 소연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차가운 우물가로 걸어가 두 손이 붉게 얼어붙도록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소씨 부인은 아직 따뜻한 아랫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소연은 행여나 바가지 부딪히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깰까봐 조심조심 숨을 죽이며 물을 나르고 부엌에 가마솥에 정성스럽게 불을 지폈습니다. 매운 연기가 눈을 찌르고 기침이 날 것 같았지만 그녀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병든 남편과 무서운 시어머니가 먹을 따뜻한 아침 밥상을 차리기 위해 차가운 부엌 바닥을 바쁘게 오가며 아궁이 앞을 묵묵히 지켰지요. 아침 식사가 준비되자 안방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소씨 부인이 뾰족한 목소리로 소연을 부르며 당장 밥상을 내오라고 호통을 쳤고 소연은 재빨리 정갈하게 차려진 소반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씨 부인은 밥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이리저리 뒤적거리며 국이 너무 짜다느니 밥이 너무 질다느니 온갖 트집을 잡으며 소연의 마음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독설을 서슴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 제가 다음부터는 더 주의해서 어머님의 입맛에 꼭 맞게 요리하겠으니 부디 화를 푸시고 식사를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라며 부드럽고 공손한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구박 속에서도 소연이 그 낡고 어두운 기와집에서 묵묵히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내고 싶다는 그녀의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씨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은 그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기력조차 없었지만 소연은 그 병약한 청년을 진심으로 가엾게 여기며 매일같이 정성껏 달인 쓴 약을 대령하고 밤새워 간호를 멈추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이 조금만 더 참고 희생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정성으로 보살핀다면 언젠가는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도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릴 것이라는 작고 간절한 믿음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텅 빈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온 소연은 쉴 틈도 없이 곧바로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는 산더미 같은 빨랫감들을 한가득 대야에 담아 우물가로 힘겹게 옮겨갔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거친 두 손을 담그고 옥양목 저고리를 힘차게 주무르며 때를 빼내는 소연의 이마에는 어느새 송글송글 작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겨울의 찬 바람이 그녀의 얇은 치맛자락을 무심하게 흔들고 지나갔지요. 꽁꽁 어은 손끝이 바늘에 찔린 것처럼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며 빨래 방망이를 쥐고 리드미컬하게 두드리며 오로지 가족들이 입을 깨끗한 옷을 마련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힘든 노동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소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편안하게 앉아 따뜻한 화로를 끌어안은 채 마당에서 고생하는 며느리를 지켜보며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더 철저하게 부려먹어서 우리 집안의 이득을 챙길까만을 밤낮으로 교활하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집안을 반짝이게 닦고 맛있는 음식을 지어 올려도 그녀의 탐욕스러운 두 눈에는 그저 밥술이나 축내는 불필요한 식객으로 보였고 호시탐탐 트집을 잡아 내쫓을 궁리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지요. 부인은 속으로 저 녀석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 집안의 재물이 더 불어나기는커녕 그저 병든 아들놈 약간만 나갈 뿐이니 참으로 재수 없는 년이 굴러들어와 내 속을 썩이는구나라며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끌종 찼습니다. 이 무렵 동네 사람들은 소연이 그 지독한 기와집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는 모습을 담장 너머로 우연히 지켜보면서 저 착한 새댁이 어쩌다가 저런 독사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 저토록 고생을 할까 하며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씨 부인의 횡포가 워낙 유명하고 동네에서도 돈이 가장 많은 권세가였기 때문에 가난한 이웃들은 감히 나서서 소연을 도와주거나 부인에게 쓴소리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먼 발치에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저런 지옥 같은 곳에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착한 아가씨라며 소연의 굳센 인내심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곤 했습니다. 점심나절이 되자 겨울 햇살이 마당의 건조장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빨래를 마친 소연은 하얗게 세탁된 천들을 볕이 잘 드는 줄에 가지런히 널며 그제야 아주 잠깐 허리를 펴고 맑고 푸른 한양의 하늘을 조용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녀는 맑은 하늘의 뭉게구름을 바라보며 저 멀리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며 매일같이 자신을 걱정하고 계실 늙은 아버지를 떠올렸고 아버지가 무사히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을 데리러 올 그날만을 가슴속 깊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소연은 혼잣말로 아버지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부끄럽지 않게 꿋꿋이 이겨내며 잘 살아남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굳센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롭고 조용한 순간도 잠시 곧이어
안방에서 또다시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을 울리며 들려왔고, 소시 부인은 며느리가 잠시 멍하니 서 있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네, 2년 지금 볕이 좋다고 멍하니 서서 빈둥거릴 틈이 어디 있느냐. 당장 뒤뜰로 가서 장작을 가득 패고 저녁상에 올릴 나무를 씻어 놓지 않고 뭣들 하는 게냐라며 불같이 화를 내며 삿대질을 해댔지요. 소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급히 고개를 숙여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겨 해야 할 일을 미처 챙기지 못했으니 지금 당장 가서 장작을 준비해 두겠습니다라며 안걸음으로 서둘러 마당을 가로질러 뒤뜰로 향했습니다. 뒤뜰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얼어붙어 바닥이 몹시 미끄러웠고 무거운 도끼를 들어 올려 굵고 단단한 참나무 장작을 패는 일은 여리고 가녀린 체구를 가진 소연에게는 너무나도 벅차고 힘겨운 고된 노동 중 하나였습니다. 도끼자루를 쥔 작은 손에는 이미 여러 군데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나무가 쪼개지며 튀어오르는 파편에 얼굴과 팔이 긁혀 작은 상처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이를 악물고 그 험한 일들을 전부 혼자서 감당해내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땀 흘려 일해야만 오늘 밤에도 병든 남편이 머무는 방바닥을 따뜻하게 덮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피로를 억누르며 장작 더미를 높이 높이 쌓아 올리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소연이 뒷마당에서 한참 동안 땀을 비오듯 흘리며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집안의 살림을 거들며 서문이를 도맡아 하는 나이 지긋하고 인자한 유모 최씨 할멈이 그녀의 곁으로 소리 없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최씨 할멈은 이 매정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소연의 착하고 순수한 마음씨를 깊이 알아보고 가엾게 여기는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그녀는 주머니에서 몰래 꺼낸 작고 낡은 수건으로 소연의 이마에 맺힌 차가운 땀방울을 정성껏 닦아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할멈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새댁 이렇게 매일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다가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오. 부인께서 아무리 심하게 구박하셔도 부디 몸은 챙겨가면서 쉬엄쉬엄 일하시구려라며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소연은 자신을 챙겨주는 최씨 할멈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지며 얼어붙었던 마음이 한결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할멈 걷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어머니께서 더욱 크게 화를 내실 테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도끼를 바닥에 내려놓고 거친 숨을 고르며 할머니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다 보면 언젠가 하늘도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어머니의 마음도 부드럽게 변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라며 희미하지만 굳센 희망의 빛을 내비쳤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며 금방이라도 차가운 눈보라가 쏟아질 것처럼 어둡고 음산한 분위기가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눌렀고 소시 부인은 누워있는 아들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더욱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부인은 방 안을 서성이며 도대체 저 근본 없는 고아년이 집에 들어온 후로 아들의 병세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깊어만 가니 필시 저 불길한 며느리가 집안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며 억지스러운 의심과 분노를 키워갔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떻게든 소연을 트집잡아 내쫓고 더 부유하고 쓸모있는 며느리를 다시 들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겠다는 어두운 욕망만이 독버섯처럼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소연은 부엌의 아궁이에 다시 불을 지피며 꽁꽁 언 손으로 쌀을 씻고 정성스레 다듬은 나물들을 무치며 온 가족이 먹을 따뜻한 저녁 밥상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고된 노동을 견뎌낸 탓에 그녀의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지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찌개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겼다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지요. 어두운 부엌의 희미한 호롱불 빛 아래에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소연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그 구분 등 뒤로는 참으로 알 수 없는 거대한 불행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소연은 차가운 골방에 홀로 앉아 등잔불 밑에서 해진 남편의 저고리를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며 이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 집안에도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지금은 가난하고 구박받는 며느리의 처지에 놓여 있지만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자신의 지극한 정성과 선량한 마음씨를 알아주시고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품어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긍정적이고 맑은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지요. 바늘귀를 통과하는 가느다란 실처럼 가녀린 그녀의 운명이었지만 소연의 내면 깊은 곳에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텨낼 수 있는 훌륭한 정승의 딸다운 깊은 인내심과 굳은 심지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편 안방에서는 소씨 부인이 비단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리저리 뒤척이며 어떻게 하면 저 얄미운 며느리 녀석을 빈손으로 내쫓고 집안의 재물을 더 크게 불릴 수 있을까 하는 악한 궁리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속으로 저 녀석이 들어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우리 집안에 돈다발이 굴러 들어오기는커녕 가난한 고아 티만 내고 있으니 내 반드시 조만간 저 아이의 큰 약점을 잡아 문 밖으로 가차없이 내동댕이 치고 말 것이라며 이를 갈았지요. 차가운 겨울밤의 정막 속에서 부인의 탐욕스러운 숨소리만이 무겁게 방안을 채우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멀지 않은 미래에 소연에게 닥쳐올 거대하고 무서운 시련의 폭풍을 미리 예고하는 듯 참으로 음산하고 불길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소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장 먼저 마당으로 나와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쌓인 눈과 마른 낙엽들을 쓸어내며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로 하루의 고된 일과를 묵묵히 시작했습니다. 맑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소연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가볍게 닦아내며 오늘 하루도 부디 어머니께서 크게 화를 내시지 않고 병든 남편이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기를 조용히 하늘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비지를 하는 그녀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며 낡은 기와집의 어두운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그 순간만큼은 온갖 구박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소연의 굳센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온 이웃 아낙네들은 아침 일찍부터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총총걸음으로 언덕을 오르는 소연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참으로 가엾고 안타까운 마음에 서로 귓속말을 나누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한 아낙네가 저리 고운 아가씨가 어찌하여 저 무서운 소씨 부인의 집으로 들어가 저토록 매일 뼈 빠지게 고생을 하는지 하늘도 참으로 무심하시지 라며 동정의 말을 건네자 다른 아낙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지요. 하지만 그들 역시 한양에서 가장 권세 높고 독하기로 소문난 소씨 부인의 불호령이 두려워 감히 다가가 소연을 위로해 주지는 못한 채 그저 멀리서 애처로운 눈빛만을 보내며 그녀의 고단한 삶이 언젠가 보상받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소연은 마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수군거림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애써 고개를 숙인 채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 깨끗한 물을 나르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묵묵히 다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지금은 아무도 자신의 진짜 신분을 모르고 그저 천덕꾸러기 고아 취급을 받고 있지만 이 험난하고 배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결코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지요. 물동이에서 찰랑거리며 흘러넘치는 차가운 물방울이 소연의 낡은 집신을 적셨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차가운 물결도 얼려버릴 수 없는 아주 뜨겁고 강인한 삶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 일찍 밭에서 캐온 물을 썰어 시원한 국을 끓이고 병든 남편을 위해 쌀을 곱게 갈아 정성스럽게 흰죽을 쓰며 하루 중 가장 바쁜 아침 식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매운 연기가 다시 한번 그녀의 눈을 찌르고 기침이 터져 나왔지만 소연은 행여나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 어머니의 단잠을 깨울까봐 재빨리 옷소매로 입을 틀어막으며 숨죽여 요리를 완성해 나갔지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흰죽의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울 무렵 소연은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을 들고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소박한 밥상이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기를 바라는 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안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씨 부인은 이미 매서운 눈초리를 번뜩이며 앉아 있었고 소연이 무릎을 꿇고 밥상을 내려놓는 순간 부인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또다시 평화로운 아침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내며 마루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내 인연 오늘따라 밥을 지어오는 속도가 어찌 이리 거북이처럼 느려 터진 것이냐. 내 배가 고파 쓰러지기라도 해야 정신을 차릴 작정이냐. 라며 부인은 젓가락을 상에 거칠게 내던지며 아침부터 소연을 향해 거친 호통을 치기 시작했지요. 소연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욱 서둘러 아침을 대령하게 싸우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식사를 이어가 주십시오. 라며 차분하고 공손하게 대답했고 이 무서운 기와집에서의 위태롭고 힘겨운 일상은 그렇게 또 하루 묵묵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겨울바람이 조금씩 잦아들고 한양도성에는 새로운 소문이 하나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번화한 저작거리에서부터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야기는 바로 엄청난 재물을 가진 새로운 아가씨가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은 그 아가씨가 타고 다니는 가마가 어찌나 화려하고 수행하는 하인들의 수가 많은지 지나가는 길마다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고 호들갑을 떨었지요. 평화롭던 동네 우물가에도 이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가난한 이웃들은 그저 부러운 눈빛으로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화려한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나누며 하루에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곤 했습니다. 소문 속의 그 화려한 아가씨의 이름은 바로 화영이라고 불렸는데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비단과 영롱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다니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화영은 시장을 지날 때마다 상인들에게 은전을 아낌없이 뿌리며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상단의 외동딸인지 자랑하기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 오만한 태도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눈부신 화려함 이면에는 남의 재산을 교묘하게 가로채려는 아주 검고 탐욕스러운 거짓말쟁이의 본성이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이 동네에서 가장 돈이 많고 어리석은 부자를 찾아내어 그 재산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화영의 소문은 결국 담장을 넘어 욕심 많고 계산적인 소씨 부인의 귀에까지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게 되었고 부인의 탐욕스러운 두 눈은 순간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부인은 방 안에 앉아 주파나를 튕기며 저토록 엄청난 재산을 가진 아가씨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맞이한다면 굳이 힘들게 돈을 모으지 않아도 단숨에 한양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며 헛된 망상에 사로잡혔지요. 그녀는 곧바로 마당에서 묵묵히 빨래를 하고 있는 며느리 소연을 곁눈질로 흘겨보며 저렇게 뼈만 앙상하고 돈 한 푼 없는 고아 녀석을 서둘러 내쫓고 그 자리에 당장 화영을 앉혀야겠다는 아주 무섭고 교활한 계획을 마음속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소씨 부인은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차갑고 노골적으로 변했으며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며느리를 집 밖으로 내몰기 위한 억지스러운 행동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소연이 정성껏 지어온 따뜻한 밥상을 발로 걷어차며 밥에 돌이 씹힌다며 억지를 부렸고 멀쩡하게 잘 마른 팔레를 다시 흙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때가 덜 빠졌으니 밤새도록 우물가에서 다시 빨아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소연은 갑작스럽게 더욱 거세진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속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얼굴에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어머니 제가 부족하여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으니 당장 다시 해오겠습니다. 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흩어진 밥알과 흙 묻은 빨래를 주워 담았습니다. 소씨 부인은 자신이 아무리 억지를 부리고 가혹하게 대해도 소연이 화를 내거나 도망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자 더욱 안달이 나서 이제는 집 밖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나 시장 어귀를 교묘하게 돌아다니며 사실 우리 집에 들어온 저 고아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아들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집안의 불길한 일들만 끊이지 않는다며 과장된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요. 부인은 눈물까지 찔끔 흘리는 연기를 하며 저 며느리는 필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무서운 재앙덩어리이자 불운을 몰고 오는 불길한 요물임이 틀림없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된 험담을 끊임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씨 부인의 말을 반신반의하던 동네 사람들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부인의 교묘한 하소연과 확신에 찬 거짓말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점차 소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듣고 보니 저 새댁이 들어온 후로 소씨 집안의 젊은 주인이 자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말로 기운이 나쁜 여자인지도 모르겠어 라며 헛소문을 진실로 믿어버렸지요. 그토록 착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던 소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소연은 어느새 남편의 길을 빨아먹고 집안을 망치는 무섭고 불길한 여자로 완전히 둔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씨 부인의 악랄한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비열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그녀는 이제 소연이 불길할 뿐만 아니라 손버릇까지 아주 나쁜 도둑이라는 소문을 추가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이웃들에게 며느리가 들어온 이후로 곳간의 쌀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집안의 귀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다며 저 고아 출신 며느리가 몰래 물건을 훔쳐다 밖으로 빼돌리는 것이 분명하다고 억지를 부렸지요. 이 소문은 불길하다는 소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가뜩이나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거짓말에 살을 덧붙여 소연을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모르는 뻔뻔한 도둑으로 몰아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픈 남편의 약재를 구하기 위해 저작거리로 나선 소연은 평소와 달리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고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상인들과 이웃들의 태도에 깊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늘 인사를 받아주던 채소, 장수, 할머니조차 소연이 다가가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물건을 팔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쳤고 지나가던 아낙네들은 옷자락이 스칠까봐 노골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경멸하는 눈빛을 쏟아냈지요. 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상인 어르신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인지 부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며 정중하게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경멸의 헛기침뿐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소연은 텅 빈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도대체 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게 된 것인지 영문을 몰라 답답한 마음에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불빛에 얼굴을 비추며 내가 남편을 향한 정성이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인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쉴 새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하지만 그녀의 맑고 순수한 영혼은 결코 타인을 원망하지 않았고 이 또한 자신이 견뎌내야 할 험난한 운명의 한 부분이라 여기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병든 남편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주무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무렵 소씨 부인은 자신의 거짓 소문이 온 마을에 성공적으로 퍼진 것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제 화영 아가씨를 집으로 초대하여 본격적으로 재산을 가로챌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부인은 하인을 시켜 최고급 비단과 화려한 장신구로 가득 찬 선물을 화영이 머무는 객장으로 보내며 정중하게 인사를 전했고, 화영 역시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노파가 자신의 미끼를 덥석 물었다는 사실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화영은 겉으로는 무척 예의 바르고 뒤품 있는 귀족 아가씨처럼 꾸미고서 소씨 부인의 초대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두 마리의 교활한 여우가 서로의 속내를 숨긴 채 아주 위험한 만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가마가 소씨 집안의 소슬대문 앞에 멈춰섰고, 비단길을 걷듯 사뿐히 내린 화영은 온갖 금은보화로 치장한 채 요란한 향기를 풍기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소씨 부인은 버선발로 마중을 나가 화영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아이고 이 누추한 곳에 이리도 귀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께서 친히 발걸음을 해주시니 영광입니다. 라며 얼굴에 온통 가식적인 웃음을 띠고 굽실거렸지요. 화영은 호호 웃으며 부인께서 워낙 인품이 훌륭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꼭 한번 뵙고 싶어 찾아왔사오니 부디 저를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라며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부인에 부풀어 오른 허영심과 탐욕을 더욱 깊숙이 자극했습니다. 두 사람이 안방에 마주 앉아 산해진 미가 차려진 다과상을 즐기며 서로에게 아첨하는 동안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마른 장작을 패고 있던 소연은 이 낯설고 화려한 손님의 등장에 묘한 미화감을 느꼈습니다. 소연의 맑은 눈에는 화영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천박함과 탐욕스러운 기운이 어렴풋이 보였고, 시어머니가 저토록 과장되게 환대하는 모습에서 분명 집안의 큰 풍파가 몰아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밀려왔지요. 하지만 소연은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도끼질에만 집중하며 그저 이 집안에 더 이상의 불행과 슬픔이 찾아오지 않기만을 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마당을 채울 때 평생을 소씨 집안에서 몸바쳐 일해온 충직하고 지혜로운 유모 최씨, 할멈은 부엌 뒷문에서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할멈의 오랜 세월 다져진 연륜 깊은 눈에는 화영이 결코 평범한 부잣집 규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재산을 노리고 뱀처럼 접근한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였지만, 헛된 욕심에 눈이 먼 부인에게는 그 어떤 충고도 들리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요. 할멈은 저 어리석은 부인이 굴러온 돌을 안고 박힌 돌을 빼내려 하다가는 결국 집안 기둥이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라며 다가올 파국을 예감하고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날 늦은 밤, 화영이 돌아가고 온 집안이 다시 정막에 휩싸였을 때 최씨 할멈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차가운 마루를 닦고 있는 소연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할멈은 주위를 조심스레 살핀 뒤 거칠고 차가운 소연의 손을 꼭 부여잡고는 새아가 부딘의 말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 더욱 몸가짐을 조심하거라. 이 집안에 곧 무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니 사람의 헛된 욕심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낭떠러지와 같단다라며 아주 뼈있는 경고의 말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소연은 할멈의 떨리는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았고, 할멈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여 그 깊은 뜻을 가슴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소연은 비록 자신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오히려 더욱 꼿꼿하고 성실한 자세로 매일 주어지는 고단한 집안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해나갔습니다. 그녀는 할멈제가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가문에 대한 저의 도리와 남편을 향한 간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지요. 진정한 양반가의 여식으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과 품격을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굳센 마음가짐은 매서운 겨울바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꼿꼿한 대나무처럼 차가운 기와집 안에서 묵묵히 버티며 스스로를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씨 부인은
화영을 며느리로 들이기 위한 명분을 확고히 만들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악랄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은 불어 남편의 방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옷가락지를 눈에 띄게 흘려두었습니다. 부인은 소연이 방을 청소하다가 그 반짝이는 옷가락지를 보고 순간적인 탐욕을 이기지 못해 훔쳐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는 문 밖에서 숨죽여 지켜보며 도둑으로 몰아세울 통쾌한 순간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소연은 바닥에 떨어진 옷가락지를 발견하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워 명주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뒤 어머니께서 아끼시는 물건이 굴러다니지 않도록 화장대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을 나섰습니다. 자신의 교활한 덫이 실패로 돌아가자 소씨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며느리의 결백함이 오히려 자신의 검은 속내를 비웃는 것 같아 억지스러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마루를 쾅쾅 구르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부인은 내가 저 교활한 여우 같은 연애 가면을 기필코 벗겨내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말리라며 더욱 독한 마음을 먹고 다음 계략을 쉴 새 없이 궁리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측은지심이나 가족으로서의 정은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로지 눈부신 비단과 금은 보화로 치장한 화영을 새로운 안주인으로 앉혀 호의호식하겠다는 미련한 환상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안에는 더욱 무겁고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는데 알아누워 있던 소씨 부인의 아들, 즉 소연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피를 토하며 숨을 헐떡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의원이 불려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이미 병이 깊어 손을 쓰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말을 남기고 떠났고 안방은 금세 통곡 소리와 절망적인 분위기로 가득 찼지요. 소연은 창백해진 남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방님 부디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어 이 밤을 무사히 넘겨주십시오. 제가 밤새도록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라며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비극의 순간조차 소씨 부인에게는 소연을 완전히 내쫓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핑계거리로 여겨졌고 부인은 슬퍼하는 며느리의 뺨을 모질게 올려붙이며 짐승처럼 크게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독하고 불길한 년아 내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로 매일같이 나쁜 기운만 뿜어내더니 결국 내 하나뿐인 금쪽 같은 아들마저 잡아먹으려 드는구나.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에서 영원히 꺼져버려라 라며 악다구니를 썼지요. 소연은 불에 댄 듯 붉게 달아오른 뺨을 감싸쥐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제발 저를 쫓아내시더라도 서방님이 병을 털고 일어나는 것만이라도 곁에서 지켜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소씨 부인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소연을 매정하게 발로 걷어차며 내가 하루라도 더 이 집에 머물면 내 아들이 당장 숨을 거둘 것이니 어서 꼴도 보기 싫은 내년의 흔적을 모조리 치워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부인의 그 차갑고 잔인한 고함 소리는 조용한 동네의 밤 공기를 찢어발기며 담장 밖으로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이웃 사람들은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 무서운 기와집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조용히 엿듣고 있었지요. 이제 더 이상이 억지스러운 괴롭힘과 모함을 견뎌낼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깨달은 소연은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나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결코 굽히지 않는 단단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아버지 제가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죄인처럼 쫓겨나지만 머지않아 저들의 탐욕이 불러온 끔찍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라며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소연은 방으로 돌아가 자신이 처음 이 집에 올 때 입었던 낡고 얇은 삼배옷 한 벌만을 초라한 보따리에 담아 챙겼고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시어머니의 패물이나 돈에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지요. 그녀는 아무도
몰래 숨죽여 흐느끼는 최 씨 할멈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캄캄하고 춥고 외로운 겨울밤의 어둠 속으로 쓸쓸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소연이 문 밖으로 쫓겨나자마자 소씨 부인은 마치 큰 승리라도 거둔 것처럼 뛸 듯이 기뻐하며 당장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화영 아가씨를 모셔와 빈자리를 채울 준비를 하라고 하인들에게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 소금을 뿌리며 애군이 물러갔으니 이제 우리 집안에 산더미 같은 재물이 굴러들어올 일만 남았다며 병든 아들이 누워 신음하는 방 밖에서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지요. 부인은 화영의 화려한 가마가 다시 이 소슬대문을 넘어오는 상상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고 그 미련한 선택이 자신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으로 이끌 거대한 독배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날이 밝기도 전에 화영은 소씨 부인의 다급한 전가를 받고 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온갖 거짓된 보물 상자들을 수레에 가득 정성스럽게 싣고 화려하게 치장한 채 뒤와진 마당으로 뻔뻔하게 들어섰습니다. 화영은 거짓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고 부인 그 못된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들어왔으니 부인의 남은 여생을 비단길처럼 편안하게 모시며 이 집안의 재물을 하늘 높이 불려드리겠습니다. 라며 감언이설을 쏟아냈지요. 소씨 부인은 화영의 손을 굳게 맞잡고 내 며느리야 너야말로 하늘이 내게 내려주신 진정한 복덩어리라며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기만적인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안주인이 된 화영은 첫날부터 자신의 진짜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기는커녕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비단 이부자리에서 뒹굴며 하인들에게 툭하면 짜증을 내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녀는 밥상에 올라온 반찬들이 너무 싸구려라며 상을 뒤엎고 온갖 진귀한 약재와 바다 건너온 산해진 미만을 고집하여 집안의 곳간을 미친 듯이 거덜내기 시작했고 소씨 부인은 그저 귀한 집안 자식이라 입맛이 까다로운 것이라며 억지로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화영은 매일같이 한양 최고의 비단 장수와 보석상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엄청난 돈을 쓰면서 부인의 재산을 교묘하게 갉아먹고 있었지만 부인은 훗날 들어올 화영의 거대한 지참금만을 기대하며 애써 불만을 짓눌렀습니다. 한편 매서운 눈보라를 뚫고 산길을 헤매던 소연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 다행스럽게도 그녀의 행방을 애타게 추적하던 정승 아버지의 충직한 호위무사들에게 극적으로 발견되어 따뜻한 가마에 실려 안전하게 구출되었습니다. 정승은 오랜 세월 고생한 딸의 야윈 얼굴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소연 역시 아버지의 넓은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운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마침내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안전하고 고귀한 자리로 되돌아오게 되었지요. 이제 따뜻한 비단 옷을 입고 건강을 회복한 소연은 조용히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매몰차게 내쫓았던 소씨 집안의 사람들에게 곧 닥쳐올 거대한 진실과 정의의 심판을 엄숙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이 소씨 집안의 새로운 안주인으로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거대하고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에는 서서히 불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은 시어머니인 소씨 부인에게 약속했던 엄청난 혼수와 재물은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작 집안의 귀한 곳간 문은 하루가 멀다고 열어젖히며 엄청난 돈을 물 쓰듯이 펑펑 써대고 있었지요. 그녀는 아침마다 한양도성에서 가장 값비싼 비단과 진귀한 장신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방안을 가득 채웠고 소씨 부인은 점점 줄어드는 재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곧 들어올 화영의 거대한 지참금을 기대하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영의 사치와 횡포는 도를 넘어섰고 참다 못한 소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며느리야
내 친정에서 오기로 한 재물은 도대체 언제쯤 도착하는 것이냐고 물을 때마다 화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 친정 상단이 지금 멀리 청나라와 큰 거래를 하느라 배가 잠시 묶여 있을 뿐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 집을 금덩이로 가득 채워드릴 것입니다. 라며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지요. 부인은 그 화려한 언변과 거짓된 미소에 번번이 속아 넘어가며 의심의 싹을 억지로 잘라내었고 그 사이 화영은 집안의 가장 값비싼 골동품들을 몰래 내다 팔기 위한 음흉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며느리가 바뀐 이후로 병석에 누워있던 소씨 부인의 아들은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끔찍할 정도로 악화되어 이제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위독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과거 소연이 있을 때는 비록 가난할지언정 매일 밤낮으로 정성껏 달인 약을 먹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지만 화영은 병자의 방 근처에는 병이 오물까 두렵다며 얼씬도 하지 않았고 비싼 약재를 살 돈조차 모두 자신의 치장, 비용으로 빼돌렸지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방치된 가엾은 아들은 매일 밤 고통스러운 기침을 토해내며 애타게 물을 찾았지만 그 넓은 집안에서 그의 부름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죽음의 그림자만이 서서히 그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소씨 부인도 아들의 병세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보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그럴 때마다 화영은 어머니 저것은 모두 예전에 있던 그 불길한 고아 며느리가 남겨둔 지독한 애군 때문이니 굿을 크게 하여 씻어내야 합니다라며 또다시 돈을 빼낼 궁리만 했습니다. 무당을 불러들여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며칠 밤낮으로 푸닥거리를 해댔지만 병세는 전혀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엄청난 굿값 때문에 소씨 집안의 고가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텅 비어가고 있었지요. 부인은 점점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화영이 약속한 그 허황된 금덩이들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멸망의 투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얼터선한보 어느 깊은 밤 집안의 터선일을 도맡아 하던 충직한 유모 최씨 할멈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다가 화영이 머무는 안방에서 수상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멈이 숨을 죽이고 창호지 문틈으로 몰래 안을 들여다보니 화영이 밤도둑처럼 시어머니의 소중한 금비녀와 은가락지 그리고 집안의 논밭 문서들을 커다란 보따리에 잔뜩 쑤셔 넣고 있는 끔찍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요. 할멈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고 저 교활하고 무서운 여우가 마침내 이 집안의 마지막 남은 핏줄까지 모두 빨아먹고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최씨 할멈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소씨 부인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바닥에 엎드리며 마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 화영이라는 아가씨는 천하의 몹쓸 사기꾼이며 지금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을 빼돌려 야반도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멀고 이성이 마비된 소씨 부인은 할멈의 충언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며 내 인연 어디서 감히 귀한 내 며느리를 음해하려 드느냐며 할멈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고 매질을 가했지요. 부인은 늙고 망령난 할멈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 헛소리를 짓거린다며 당장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고 충직한 할멈은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충직한 유모마저 집을 떠나자 이제 소씨 집안에는 화영의 악랄한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고 그녀의 재산 빼돌리기는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화영은 한양도성 뒷골목의 질 나쁜 wal패들과 결탁하여 소씨 부인 명의로 된 비옥한 땅과 집문서를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 막대한 돈을 전부 금괴로 바꾸어 자신이 도망칠 때 타게 될수레 아래에 겹겹이 숨겨두기 시작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소씨 집안의 문전옥답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을 듣고는 취해 쌍혀를 차며 저렇게 어리석은 노파가 굴러온 돌에 맞아 제 발등을 찍고 결국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씨 집안의 몰락이 코앞으로 다가오던 그 시각, 멀리 떨어진 정승의 대저택에서는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소연이 아버지의 서재에 다소곳이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고생스러운 지난날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지만 소연은 맑고 단단한 눈빛으로 아버지, 저는 그곳에서 겪은 모진 시련 덕분에 사람의 참된 도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니 결코 지난 시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며 성숙한 모습을 보였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을 쫓아낸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보다는 탐욕스러운 사기꾼의 손에 넘어가 죽어가는 가엾은 남편과 그 평화롭던 기와집을 덮친 어두운 먹구름을 걷어내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만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에게 한양 외곽의 그 조그만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과 화영이라는 거짓된 여인의 실체를 모두 털어놓으며 아버지 제가 직접 나서서 그 사기꾼의 가면을 벗기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며 단호한 결의를 밝혔습니다. 정승은 딸의 그 넓고 자비로운 마음씨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내 뜻이 정그러하다면 내 기꺼이 너에게 관아의 병사들과 훌륭한 호위, 무사들을 내어줄 것이니 가서 이 아비의 이름을 걸고 모든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거라라며 허락해 주었지요. 소연은 비로소 낡고 초라한 삼배옷을 벗어 던지고 정승 가문의 고귀한 여식에게 어울리는 눈부신 비단옷을 갖춰 입으며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소씨 부인의 집 앞에는 이제 빚을 받으러 온 험상은은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몰려와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을 당장 헐어버리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영이 시어머니 몰래 집을 담보로 엄청난 돈을 빌려 쓰고는 그 돈마저 전부 챙겨 숨겨버렸기 때문에 이웃 상인들과 사채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소씨 부인을 찾아내어 당장 밀린 빚과 이자를 내놓으라며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지요. 소씨 부인은 영문도 모른 채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머리채를 잡히고 바닥에 엎어진 채 아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내 며느리가 곧 거대한 친정의 재물을 가져와 모두 갚아줄 것이니 제발 살려달라며 비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빚쟁이들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부인은 다급한 마음에 화영이 머무는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며느리야 당장 나와서 이 끔찍한 상황을 수습하고 내 친정에 사람을 보내어 그 많은 금은보화를 어서 빨리 가져오라고 피를 토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화영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가를 받았는데 내일 아침이면 수십 대의 수레에 황금이 가득 실려 이곳에 도착할 것이니 오늘은 저들을 잘 달래어 돌려보내십시오라며 끝까지 교활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지요. 부인은 그 뻔뻔한 거짓말에 또 한 번 속아 넘어가며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빚쟁이들에게 내일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애원했고 화영은 그날 밤을 틈타 도망칠 완벽한 계획을 속으로 비웃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이 깊게 깔린 그날 밤 화영은 몰래 준비해둔 건장한 사내들을 담장 너머로 조용히 불러들였고 미리 챙겨둔 금은보화와 집문서가 가득 담긴 무거운 보찜들을 은밀하게 수레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지긋지긋하고 가난한 집구석에서 한 미천 단단히 챙겼으니 당장 도성을 빠져나가 새로운 곳에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속으로 그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노파는 평생 길바닥에서 거렁뱅이로 살다 죽겠지 라며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지요. 하지만 그녀가 보찜을 모두 싣고 도망치려는 찰나 마을 어귀에서부터 수많은 횃불이 어둠을 가르고 일제히 타오르며
웅장한 말발굽 소리가 정적을 깨고 소씨 집안을 향해 매섭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정승 아버지가 내어준 100여 명의 위풍당당한 호위 무사들과 관아의 포졸들을 거느리고 수십 개의 붉은 횃불을 밝힌 채 자신이 쫓겨났던 그 마을의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위험 있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엄청난 규모의 행렬과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가마의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나 황급히 문틈으로 내다보며 도대체 어느 높은 집안에 귀하신 분이 이 누추한 시골 마을에 행차하신 것인지 놀라움과 두려움에 떨었지요. 소연의 가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소씨 부인의 커다란 기와집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했고 그녀의 차분하고 단호한 눈빛은 오직 거짓을 꿰뚫고 억울함을 밝혀내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굳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횃불을 든 무사들이 소씨 집안의 소슬대문을 포위하듯 에워싸자 막 도망을 치려던 화영일당은 갑작스러운 군사들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수레를 버려둔 채 마당 구석으로 겁에 질려 쥐새끼처럼 숨어들었습니다. 요란한 소란에 놀라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소씨. 부인은 대문 밖을 가득 메운 무시무시한 병사들과 붉게 타오르는 횃불들을 보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아이고 관아에서 우리 집안을 멸문지화 시키러 온 모양이구나라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지요.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지은 죄가 많아 하늘이 천벌을 내린 것이라 착각하며 바닥에 엎드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무사들이 좌우로 길을 넓게 열며 그 사이로 화려한 장식이 달린 최고급 비단 가마가 사뿐히 내려앉았고 곧이어 가마의 문이 열리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귀한 기품을 뿜어내는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여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순간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던 소씨 부인과 숨어서 지켜보던 화영은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에 숨이 턱 막히며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다랗게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토록 눈부시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나타난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불길하다며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 엄동설 안의 차가운 길바닥으로 무참하게 쫓아냈던 바로 그 가난한 고아 며느리 소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연은 예전에 그 주눅 들고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정승의 고귀한 여식다운 당당하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떨고 있는 시어머니와 사기꾼 화영을 향해 아주 차분하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관아의 우두머리인 포도대장이 무서운 칼을 차고 호위하듯 서 있었고 소연은 단아한 목소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고 뼈있는 어조로 어머니 그동안 격주하셨습니까? 제가 집을 떠난 사이 이 평화롭던 집에 참으로 많은 풍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라며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소씨 부인은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혀 입을 뻐끔거리기만 할 뿐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덜덜 떨며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며느리를 귀신 보듯 경악스럽게 바라만 보았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짐수레 옆에 숨어있는 화영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저 여인이 바로 스스로를 거대한 상단의 딸이라 속이고 이 집안의 재물을 모두 훔쳐 달아나려던 극악무도한 사기꾼이니 당장 포박하여 무릎을 꿇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화영과 그녀가 고용한 왈패들을 단숨에 밧줄로 꽁꽁 묶어 마당 한가운데에 내동댕이 쳤고 화영이 훔쳐 가려던 금은보화와 집문서들이 바닥에 우르르 쏟아지며 그녀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지요. 화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로 발버둥을 치며 이것은 억울한 모함이라며 발악을 해댔지만 쏟아진 장신구들 사이에서 소씨 부인의 옷가락지와 금비녀가 굴러나오는 것을 보고는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소씨 부인은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떠받들던 화영이 사실은 자신의 집안을 거덜내기 위해 접근한 천하의 사기꾼이었으며 쫓아낸 소연이 진짜
무서운 권력을 가진 정승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인은 가슴을 치며 아이고 내가 내 욕심에 눈이 멀어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내쫓고 집안을 망칠 무서운 호랑이를 안방에 들였구나라며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돌이킬 수 없는 깊은 후회만이 가슴을 후벼 팔 뿐이었지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만들어낸 이 끔찍한 파국 앞에서 부인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소연의 발밑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엄청난 소란을 듣고 밖으로 몰려나온 동네 사람들은 이 믿을 수 없는 극적인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 착하고 불쌍하던 새댁이 사실은 하늘같이 높은 정승댁 아기씨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인가 라며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소연을 오해하고 핍박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동시에 동네에서 가장 악독하게 군림하던 소씨 부인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사기꾼에게 속아 길바닥에 나앉게 된 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며 속으로 통쾌해하기도 했지요. 이 소동은 밤하늘의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며 억울하게 쫓겨났던 소연이 드디어 자신의 진실된 모습과 힘을 드러내어 모든 거짓과 악행을 바로잡을 완벽한 준비를 마쳤음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엎드려 울부짖는 소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어머니 사람의 헛된 욕심은 결국 스스로의 눈을 멀게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독약과도 같은 것이라던 옛말이 참으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며 조용하지만 무겁게 질책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시어머니의 학대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의 권력으로 무자비한 복수를 하기보다는 법과 이치에 따라 이 모든 어지러운 상황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해결하여 진정한 평화와 질서를 되찾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올바른 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그녀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관아의 포졸들은 사기꾼 화영 일당을 끌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 감옥으로 압송했고 소연은 이제 엉망진창으로 파괴된 이 집안을 다시 어떻게 일으켜 세울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화영이 끌려간 후 텅 빈 마당에는 여전히 밤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억울함의 돌덩이가 마침내 씻은 듯이 사라져 버린 듯한 깊은 후련함과 맑은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횃불에 비친 낡은 우물과 자신이 매일같이 땀 흘리며 일했던 장독대를 천천히 둘러보며 이 집에서 겪었던 그 모진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나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구나라며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폭풍처럼 몰아쳤던 소란이 서서히 가라앉고 진실의 밝은 빛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낸 지금 소연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가난한 고아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당당하게 개척해 나가는 참으로 아름답고 강인한 여인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서서히 웅성거림을 멈추고 횃불 아래에 당당하게 서 있는 소연의 자비롭고 위험 있는 모습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저 아기씨야말로 하늘이 이 어지러운 마을에 내려주신 진정한 은인이자 훌륭한 귀인임이 틀림없다고 입을 모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소연의 진심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아껴주었던 유모 최씨 할멈도 무리 틈에서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지켜보며 주름진 두 손을 모아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착하고 가엾은 새댁이 마침내 제 자리를 찾고 억울함을 풀었으니 이제 원이 없습니다. 라며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소연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할멈을 발견하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앞으로 다가올 평화롭고 따스한 봄날의 희망을 마음속 깊이 굳게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횃불이 하나둘씩 꺼지면서 끔찍했던 악몽의 시간은 지나가고 엉망이 되었던 소씨 집안의 마당에도 다시금 조용하고 차분한 고요함이 찾아오며
새로운 희망의 새벽이 밝아올 준비를 서서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악한 자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 지금 소연은 무너져 내린 이 집안을 다시 평화롭고 따뜻한 곳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넓은 자비심을 베풀어 남은 상처들을 치유하기로 굳게 다짐했지요. 그녀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 속에는 그 어떤 매서운 겨울바람도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답게 피어나는 굳센 매화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따스한 봄날의 평화로운 풍경이 이미 그림처럼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지난밤에 끔찍했던 소동이 지나간 소씨 집안의 거대한 기와집은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간 폐허처럼 처참하고 을신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영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과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의 어리석음이 빚어낸 파국의 흔적들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더욱 참혹하게 그 밑바닥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었지요. 집안 곳곳에 널브러진 깨진 항아리 조각들과 찢어진 비단 자락들은 한때 한양도성 외곽에서 가장 큰 부를 자랑했던 이 집안이 하루아침에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몰락과 파산에 그스로 깊이 추락해버렸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뼈저리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몰려든 무서운 빚쟁이들은 대문을 거칠게 걷어차고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와 남은 가재도구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씨 부인이 화영의 말만 믿고 덜컥 찍어준 차용증과 집문서를 흔들어대며 이 집과 땅은 이제 모두 우리들의 차지이니 당장 방을 빼고 길거리로 나가라고 고래고래 끔찍한 호통을 쳤지요. 평생을 남들 위에 군림하며 콧대를 높이고 살았던 소씨 부인은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바닥에 엎드린 채 제발 며칠만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눈물로 처절하게 애원했지만 그들의 차갑고 굳게 닫힌 마음을 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소씨 부인은 빚쟁이들의 억센 소나귀에 머리채를 잡힌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그 크고 화려한 기와집에서 변변한 짐 하나 챙기지 못하고 무참하게 길거리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엎어진 그녀의 모습은 과거 동네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매서운 안주인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한 늙은 노파의 모습 그 자체였지요. 부인은 찢어진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주저앉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부처님이 이토록 무서운 천벌을 내리시는구나 라며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영이 들어온 이후 제대로 된 약 한 첩 써보지 못하고 방치되었던 부인의 늙고 병든 아들마저 거적대기에 덮인 채 마당 밖 찬바람 부는 길가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기 없는 창백한 입술로 어머니 물 한 모금만 주십시오. 라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애타게 중얼거렸지만 전 재산을 빼앗긴 소씨 부인에게는 아들의 목을 축여줄 물 한 바가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지요.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아들의 앙상한 얼굴 위로 드리워지는 것을 보며 부인은 자신이 소연을 내쫓은 그 끔찍한 결정이 결국 하나뿐인 핏줄마저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참담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몸부림쳤습니다. 부인은 과거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소연이 꽁꽁 언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정성스럽게 남편의 약을 다리던 그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시절의 기억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자 미칠 듯한 후회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그토록 맑고 귀한 복덩이를 제 발로 걷어차 버리고 대신 썩은 동아줄 같은 끔찍한 사기꾼 유물을 집안에 들여 이 사달을 내고 말았구나 라며 가슴을 쥐어뜯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가슴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 보아도 이미 재산은 모두 공중으로 흩어지고 아들의 목숨은 경각에 달린 이 끔찍하고 참담한 현실을 되돌리기에는 부인의 힘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마을 한가운데로 뻗어있는 넓은 큰 길 저편에서 수많은 호위 무사들의 웅장한 호위를 받으며 최고급 비단으로 장식된 크고 화려한 가마 한 대가 아주 천천히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행렬의 위용에 숨을 죽이며 길 양옆으로 흘러서서 고개를 숙였고, 가마의 창문 너머로는 어제 밤 화영을 잡아들이고 진실을 밝혔던 눈부시게 아름다운 정승댁 아기씨 소연의 단아한 얼굴이 보였지요. 소연은 자신을 내쫓았던 그 끔찍한 마을의 풍경을 아주 고요하고 침착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탐욕이 불러온 참혹한 비극에 대한 깊은 연민과 서늘한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에 빠져 통곡하던 소씨, 부인은 멀리서 다가오는 그 거대하고 화려한 가마를 발견하고는 흐려진 두 눈을 크게 뜨며 가마 속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짓밟았던 며느리 소연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저 막강한 권력과 엄청난 재물을 가진 며느리만이 지금 다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리고 이 끔찍한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이기적이고 뻔뻔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지요. 부인은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모두 시궁창에 내던져 버린 채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가마가 지나가는 넓은 길 한가운데로 미친 듯이 기어나가 엎드리며 행렬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귀하신 아기씨의 행차를 가로막느냐, 당장 비키지 못할까 라며 무섭게 호통을 쳤지만 소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쾅쾅 냈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소연아, 아니 훌륭하신 아기씨, 제발 이 늙고 어리석은 할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저기 길바닥에서 다 죽어가는 불쌍한 내 서방님만은 제발 살려다오라며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피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요. 부인의 그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은 과거 자신이 소연을 엄동설 안의 차가운 밤거리로 모질게 내쫓을 때 지었던 그 잔인하고 표독스러웠던 표정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끔찍한 인과응보의 적나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마의 움직임이 조용히 멈추고 옥구슬이 구르는 듯한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비단 발 너머에서 흘러나오며 엎드려 있는 소씨 부인의 귓가를 서늘하게 때렸는데, 그것은 소연의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결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부인께서는 과거 저를 불길한 고아라 부르며 억울한 도둑 누명을 씌워 한겨울 밤에 내쫓으실 때 제가 무릎을 꿇고 서방님의 병간호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눈물로 애원했던 그 끔찍했던 밤을 벌써 잊으셨단 말씀이십니까? 라며 소연은 담담하게 물었지요. 그 서늘한 질문에 소씨 부인은 할 말을 잃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입술만 바들바들 떨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들의 숨 막히는 대화를 지켜보며 탐욕의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속으로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가마의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와 길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소씨 부인을 아주 고요하고 무심한 눈동자로 내려다보며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떨쳐낸 여장부다운 굳건한 위엄을 한껏 뿜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과거 그 차가운 기와집에서 어머니의 모진 구박과 매질을 견디면서도 오직 이 가족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마음 하나로 버텼지만, 어머니께서는 헛된 금은보화의 환상에 눈이 멀어 저의 그 진심을 쓰레기처럼 무참히 짓밟으셨지요. 라며 지난날의 아픔을 차분하게 되짚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그 이치에 맞는 올바른 꾸짖음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 하나 소씨 부인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그녀를 돕기 위해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소씨 부인은 다시 한번 땅바닥에 머리를 거칠게 돋으며 내가 미쳤었지. 내가 그 무서운 사기꾼 요물에게 홀려 천벌을 받을 짓을 저질렀으니 제발 나를 용서하고 의원을 불러 저기 숨어 넘어가는 아들놈만은 살려달라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비단 치맛자락을 더러운 손으로 부여잡으려 했지만 곁에 있던 호위 무사가
날카로운 창으로 부인의 손을 가로막으며 감히 더러운 손으로 정승댁 귀하신 아기 씨의 옷깃을 더럽히지 말라고 매섭게 호통을 쳐 부인을 뒤로 나자빠지게 만들었지요. 부인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자신의 앞에는 철저한 파멸과 지옥 같은 절망만이 남아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실감하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소연은 쓰러진 부인을 향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하고 싸늘한 목소리로 사람의 육신에 든 병은 훌륭한 의원이 고칠 수 있을지 모르나 끝없는 탐욕과 악독함으로 완전히 썩어버린 마음의 병은 천하의 명이라도 결코 고칠 수 없는 법입니다. 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부인께서 지금 겪고 계시는 이 참담한 고통과 몰락은 제가 내리는 벌이 아니라 부인 스스로가 그동안 쌓아올린 끔찍한 악업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당연한 결과일 뿐이니 부디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라며 차갑게 선을 그었지요. 그 단호하고 차가운 거절의 말은 부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카롭게 꽂혔고 그녀의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산산조각으로 무참하게 박살내버리는 가장 무섭고도 공정한 하늘의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소연의 그 냉정하고 이치에 맞는 단호한 거절을 들은 소씨 부인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미친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고 마당, 구석, 거적대기에 누워있던 아들은 결국 마지막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가느다란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그 참혹한 순간 부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혼절하듯 흙바닥에 쓰러졌고 평생토록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긁어모았던 헛된 재물들이 결국 자신의 아들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참담한 진실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하게 권력을 휘두르며 며느리를 학대하던 한양 최고 악독한 시어머니의 비참한 최후는 참으로 쓸쓸하고 처절하기 그지없는 끔찍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뇌리에 아주 깊숙이 각인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차가운 길바닥에서 식어버린 아들의 시신을 안고 넋이 나간 채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소씨 부인을 바라보며 끔찍한 업보라며 혀를 내둘렀지만 그녀의 더러운 손을 잡아주려는 따뜻한 이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은 포졸들에 의해 거적에 말려 거렁뱅이들의 공동묘지로 쓸쓸하게 치워졌고 소씨 부인은 빈털터리가 된 채 동네 아이들의 돌팔매질을 받으며 마을에서 영원히 쫓겨나 끔찍한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기와집과 땅은 모두 남의 손에 넘어갔고 부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악몽처럼 서서히 지워지며 비참한 끝을 맺었습니다. 한편 소씨 부인이 비참하게 쫓겨난 후 텅 빈 채로 버려진 그 거대한 기와집 앞을 지나가던 소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때 자신이 땀 흘려 일했던 그 낡고 어두운 공간을 아주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차분하고 조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호위 무사에게 명령하여 아버지가 주신 귀한 금괴를 꺼내어 빚쟁이들에게 넘어간 이 집의 문서를 아주 정당한 값을 치르고 다시 사들이도록 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그 예상치 못한 너그러운 행동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크게 놀랐지요. 소연은 이 불길하고 어두운 집을 허물어 버리는 대신 과거 자신이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을 거름 삼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휴식을 제공하는 새롭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려는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운 계획을 머릿속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가장 먼저 과거 자신을 유일하게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늙고 충직한 유모 최씨 할멈을 수소문하여 찾아내었고 가난한 움막에서 병들어 누워있던 할멈을 따뜻한 가마에 태워 이 커다란 기와집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훌륭하게 모셔왔습니다. 할멈은 예전에 초라했던 고아 며느리가 이토록 눈부신 정승댁 아기씨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보고는 감격에 겨워 땅바닥에 엎드려 아기씨 살아생전에 이런 기적 같은 날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지요. 소연은 할멈의 주름진 두 손을 다정하게 맞잡으며 할멈 그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집에서 눈치 보지 말고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평화롭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라며 진심이 가득 담긴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최 씨 할멈이 기와집의 관리를 맡게 되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화영과 빚쟁이들이 어지럽혀 놓은 엉망진창인 마당과 부서진 대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튼튼하게 고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산에서 튼튼한 나무를 베어와 부서진 건조장을 다시 반듯하게 세웠고, 아낙네들은 맑은 우물물을 길어와 더러워진 대청마루와 부엌의 구석구석을 아주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정성스럽게 쓸고 닦으며 집안에 깃든 어두운 기운을 말끔하게 씻어냈지요. 그동안 탐욕과 원망으로 가득 차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던 소씨 집안의 무서운 기와집은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와 활기찬 노동의 땀방울이 스며들면서 서서히 그 본래의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아름답게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더럽혀진 우물도 맑은 기운을 되찾아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펑펑 쏟아내기 시작했고, 동네 아낙네들은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우물가에 모여 서로의 고단한 일상을 나누며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습니다. 과거 소연이 꽁꽁 언 손으로 혼자서 힘겹게 빨래를 널던 그 서글픈 건조장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하얀 무명옷들이 맑은 봄바람에 기분 좋게 나부끼며 참으로 평화롭고 정겨운 시골 마을의 풍경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지요. 시어머니와 사기꾼이 쫓겨나고 진정한 주인이 나타나자 이 공간은 더 이상 고통의 감옥이 아니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하고 활기찬 마을의 중심지로 눈부시게 부활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마당 한가운데에 아주 커다란 무쇠 가마솥을 새로 걸어두고 그곳에 하얗고 질 좋은 쌀을 가득 부어 굶주린 이웃들과 가난한 떠돌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따뜻하고 든든한 밥 한 끼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한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에 널리 퍼지자 사람들은 소연의 훌륭하고 자비로운 성품을 칭송하며 정승댁 아기씨가 우리 마을에 진정한 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며 만세를 부르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 깊은 감사에 인사를 올렸지요. 그녀의 따뜻한 나눔 덕분에 겨울 내내 차갑고 어두웠던 마을의 분위기는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렸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환하고 밝은 미소만이 부드럽고 아름답게 번져나가며 마을 전체가 포근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과거 화영이 사치품으로 가득 채웠던 안방은 병든 마을 노인들이 모여 차가운 바람을 피하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락하고 다정한 동네 사랑방으로 그 용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실력 있는 의원을 이곳으로 정기적으로 모셔와 아픈 노인들에게 무료로 침을 놔주고 귀한 약을 지어주도록 배려하며 자신이 겪었던 가족의 아픔이 남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정성을 쏟았지요. 이러한 소연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불길했던 기와집은 이제 한양 외곽에서 가장 인심 좋고 평화로우며 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훌륭하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삼삼오오 마당에 모여 앉아 달빛 아래에서 흥겨운 장단을 맞추며 춤을 추고 소박한 노래를 부르며 지난날의 무거웠던 근심과 걱정들을 시원한 밤바람에 모두 훌훌 털어버리는 즐거운 잔치를 벌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과거 소씨 부인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와 병든 아들의 고통스러운 신음만이 음산하게 울려 퍼지던 그 어두운 담장 너머로는 이제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맑은 소리와 어른들의 정겨운 대화 소리만이 아름다운 선율처럼 부드럽고 잔잔하게 흘러넘치고 있었지요. 이 평화롭고 유쾌한 저녁의 풍경들은 억울함을 씻어낸 소연의 굳센 용기와
자비로움이 만들어낸 가장 값지고 훌륭한 결실이었으며 마을 공동체 전체의 커다란 축복이자 따뜻한 희망의 씨앗으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유모 최씨 할멈은 대청마루에 앉아 평화로운 풍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따뜻한 국밥을 비우며 자신의 오랜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눈부시게 행복하고 가슴 벅찬 시간이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손을 잡고 아기 씨의 맑고 넓은 마음씨가 이 죽어가던 무서운 집안에 따뜻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으니 부처님도 환하게 웃고 계실 것입니다. 라며 거듭 감사해 인사를 올렸지요. 소연은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할멈, 이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고 선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 모두의 착한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낸 당연하고 훌륭한 결과일 뿐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덧 마을 전체에 퍼져 있던 긴장감과 분노는 봄바람에 눈이 녹듯 완벽하게 사라지고 과거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너그러운 마음들이 그 빈자리를 아름답게 채워나가며 완벽한 일상의 평화를 다시금 훌륭하게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아침마다 소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길을 돌아갈 필요가 없어졌고 누구 하나 거짓된 소문에 휘둘려 죄 없는 이웃을 의심하고 손가락질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짓을 두 번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게 되었지요.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와 사기꾼이 빚어낸 거대한 흙먼지가 완전히 가라앉은 마을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상쾌했으며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고 평안해져서 마을 어귀를 들어서는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정겨운 기운을 아낌없이 한가득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모든 상황이 이치에 맞게 평화롭게 정리된 것을 조용히 확인하고는 다시 비단 가마에 올라 정승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마을 사람들과 최씨 할멈에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작별의 인사를 다정하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지만 이 집은 영원히 여러분들의 것이니 서로 돕고 나누며 이 따뜻한 평화를 오래오래 아름답게 지켜나가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라며 진정 어린 당부의 말을 남기고 천천히 길을 나섰지요. 마을 사람들은 멀어지는 소연의 가마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연이 남겨주고 간 훌륭하고 따뜻한 자비의 빛이 아주 오래도록 꺼지지 않는 밝은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소연은 창밖의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모진 고난과 눈물의 시간들이 결국 이 아름답고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훌륭한 시련이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결코 남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맑은 영혼을 지켜낸 강인한 인내심은 결국 탐욕의 껍데기를 부수고 진정한 평화를 굳건하게 세우는 커다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맑은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위로 찬란하게 쏟아지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소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평온함을 느끼며 진짜 가족이 기다리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향해 기분 좋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 어느 맑은 날 한양 도성 한가운데 자리 잡은 웅장하고 거대한 정승댁 대문 안으로 화려한 비단 가마가 사뿐히 들어서며 소연의 기나긴 여정이 마침내 아름다운 끝을 맺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소연은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며 버선발로 마중을 나온 아버지의 넓고 따뜻한 품에 푹 안기며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을 조용히 흘렸고 정승 역시 훌륭하게 성장하여 돌아온 딸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지요. 그동안 차가운 마루에서 웅크려 자며 모진 구박을 견뎌내야만 했던 가엾은 고아 며느리의 슬프고 고단했던 과거는 이제 아침 햇살에 녹아내리는 봄눈처럼 완벽하게 사라지고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고귀한 자리를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정승댁의 수많은 하인들과 시종들은 그토록 맑고 지혜로운 아기씨가 무사히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집안 곳곳에 화려한 비단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성대한 잔치를 벌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부엌에서는 최고급 쌀로 지은 고소한 밥 냄새와 신선한 산의 진미가 익어가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널찍한 대청마루에는 소연을 환영하기 위해 모인 친척들과 손님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부드럽게 울려 퍼졌지요. 소연은 화려하지만 결코 사치스럽지 않은 단아한 비단 옷을 입고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며 다소곳이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그 어떤 원망이나 미움도 남아있지 않은 참으로 깊고 평화로운 자비에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인 정승은 사랑하는 딸을 곁에 앉히고 소연아, 내가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양반가의 긍지를 잃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훌륭한 지혜를 발휘하였으니 이 아비는 참으로 네가 자랑스럽구나 라며 깊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아버지, 제가 겪은 고난은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저는 앞으로도 제가 가진 권력과 재물을 오직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 데에만 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아주 단호하고 훌륭한 결심을 밝혔지요. 정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그 넓고 깊은 마음씨에 감복했고 소연의 이름은 머지않아 한양도성 전체에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아기씨로 널리 알려지며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소연이 떠난 후 한양 외곽의 그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롭고 따뜻한 평화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여 마을 사람들의 얼굴마다 근심 없는 환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거 소씨 부인이 욕심을 부리며 굳게 걸어 잠갔던 거대한 기와집의 대문은 이제 밤낮으로 활짝 열려 있었고 누구든 배가 고프거나 쉴 곳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 마당으로 들어와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소연이 넉넉하게 남겨두고 간쌀과 재물 덕분에 가마솥에서는 매일같이 구수한 밥이 끓어 넘쳤고 마을 아낙네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서로의 반찬을 나누며 다정하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참으로 정겹고 아름다운 풍경이 매일같이 훌륭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의 새로운 관리인이 된 충직한 유모 최씨 할멈은 아침 저녁으로 마당을 깨끗하게 쓸고 장독대를 반짝이게 닦으며 소연 아기씨가 훌륭하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하고 따뜻한 은혜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할멈은 마을의 고아들이나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기와집의 따뜻한 안방으로 기꺼이 모셔와 자신이 직접 정성껏 지은 밥을 먹이고 다독여주며 과거 소연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씨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할멈의 그 따뜻한 보살핌에 깊이 감사하며 이제 이 마을에서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자비와 나눔의 훌륭한 상징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마당의 커다란 감나무에 붉은 감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오자 소연은 아버지가 내어준 튼튼한 술에 여러 대의 따뜻한 겨울옷과 질 좋은 곡식들을 가득 싣고 다시 한번 그 시골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웅장한 가마 대신 소박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마을에 들어선 소연을 발견한 동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버선발로 달려나와 아기씨 참으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저희는 아기씨의 은혜를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반갑게 맞이했지요. 소연은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환하게 미소 지으며 수레에 실린 귀한 물건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각 집마다 객감과 쌀을 아주 넉넉하게 챙겨주는 훌륭한 자비를 잊지 않았습니다. 최씨 할멈은 소연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씨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 헐뜯지 않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며 진짜 한 가족처럼 평화롭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며 가슴 벅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소연은 할멈의 주름진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할멈 제가 베푼 것은 아주 작은 씨앗에 불과할 뿐 이 아름다운 평화를 꽃피운 것은 결국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아끼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의 착하고 훌륭한 마음씨 덕분입니다. 라며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소연의 그 지혜롭고 자비로운 말씀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깊이 존경을 표했고 이제 소연은 그들에게 단순한 은인을 넘어 마을의 든든한 수호신이자 따뜻한 어머니 같은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존재로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방문한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와집 넓은 마당에 모여 앉아 소연이 가져온 풍성한 곡식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한가득 차려놓고 다 함께 정겹게 둘러앉아 마을 역사상 가장 즐겁고 성대한 잔치를 훌륭하게 벌였습니다. 맑은 가을밤에 둥근 보름달이 기와지붕 위로 환하게 떠올라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고단한 삶의 한숨 대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는 따뜻한 덕담과 흥겨운 웃음소리만이 쉴 새 없이 잔잔하고 아름답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마당 한 구석에서 즐겁게 술래잡기를 하며 까르르 웃었고 어른들은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켜며 과거의 어두웠던 기억들을 모두 달빛 아래로 날려보내며 참으로 완벽하고 따뜻한 공동체의 훌륭한 평화를 가슴 깊이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대청마루에 다소곳이 앉아 맑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앞에 펼쳐진 이토록 평화롭고 정겨운 잔치의 풍경을 아주 오랫동안 눈에 담았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금은보화로도 살 수 없는 참으로 깊고 충만한 행복감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과거 매서운 시어머니의 호통소리와 거짓된 사기꾼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지더니 끔찍했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들의 진실한 사랑과 나눔으로 완전히 정화되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훌륭하게 변모한 것입니다. 그녀는 밤하늘의 밝은 달을 올려다보며 사람의 맑고 선한 의지가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고 자신의 지난 고난이 이토록 훌륭한 결실을 맺었음에 조용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 동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연을 향해 정중하게 절을 올리며 아기씨 저희가 어리석어 과거의 아기씨를 오해하고 핍박했던 그 무서운 죄를 이제야 진심으로 뉘우치니 부디 저희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십시오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손을 다정하게 잡아 일으키며 어르신 지난 일은 이미 흐르는 강물처럼 덧없이 지나간 일이니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웃들과 의지하며 그저 따뜻하고 평안하게 여생을 즐기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며 아주 너그럽게 용서했지요. 소연의 그 한없이 넓고 훌륭한 자비심에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훔쳤고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서로를 향한 진실한 용서와 포용 속에서 마침내 완벽하게 치유되며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마을의 결속력으로 훌륭하게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고요하게 흘러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한양도성의 감옥에 갇혀있던 희대의 사기꾼 화영은 자신의 끔찍한 죄값을 모두 치르고 평생 동안 차가운 돌을 깨는 아주 혹독하고 무서운 노역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화영은 한때 비단 옷을 입고 금은보화를 탐하며 남의 인생을 짓밟았던 자신의 교만하고 악독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지만 그녀의 무거운 죄업은 결코 쉽게 씻기지 않았고 철저하게 외면받으며 참으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해야만 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혀를 차며 사람을 속이고 헛된 재물을 탐하는 자의 끝이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겼고 아이들에게 화영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아주 훌륭한 교훈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한편 빈털터리가 되어
마을에서 비참하게 쫓겨났던 소씨 부인은 이리저리 떠돌며 동냥을 하는 초라한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한겨울의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그 무섭고 악랄했던 죄악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얼어붙은 주먹밥을 씹으며 내가 그때 그 착하고 훌륭한 며느리를 내쫓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었더라면 지금쯤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라며 미친 듯이 가슴을 치고 피눈물을 흘렸지요. 하지만 시간은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았고 부인은 끝없는 후회와 절망 속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과 돌팔매질을 견뎌야만 하는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인과응보에 잔혹한 대가를 온몸으로 아주 처절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가 머무는 훌륭하고 거대한 정승댁으로 돌아온 후에도 자신이 직접 겪었던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처절한 고통을 결코 잊지 않고 늘 한결같이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비싼 비단옷 대신 수수하고 단정한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자신에게 배당되는 화려한 음식들은 모두 거두어 도성 밖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진정한 양반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아주 훌륭하게 실천하고 있었지요. 정승 또한 그런 딸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하여 조정의 정책을 펼칠 때 백성들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보살피는 어질고 훌륭한 정치를 행하였고 소연의 선한 영향력은 집안을 넘어 한양 도성 전체로 아주 따뜻하고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한양에는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운 정승댁 아기씨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졌고 수많은 명문가의 자제들이 소연의 그 고운 심성과 뛰어난 지혜에 반하여 청혼을 하기 위해 정승댁 대문 앞을 문전성시로 가득 채우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서두르지 않고 아버지의 조언을 들으며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재물이 많은 사람보다는 마음이 깊고 따뜻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참으로 올바르고 어진 성품을 가진 훌륭한 선비를 자신의 평생 반려자로 신중하게 찾고 있었지요. 그녀는 과거 소씨 집안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환란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헛된 부귀영화보다는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은 진실한 선함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훌륭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소연은 아주 소박하지만 학문이 깊고 성품이 대나무처럼 올곧은 훌륭한 선비를 만나 혼인을 맺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주는 참으로 의미 있고 따뜻한 혼례식을 올려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소연의 곁을 지키게 된 남편은 그녀의 맑고 지혜로운 영혼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넘어 서로의 훌륭한 뜻을 함께 펼쳐나가는 든든하고 따뜻한 동반자로서 한양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참된 표본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요. 눈물 젖은 마루를 닦으며 구박을 견뎌야 했던 가엾은 소녀는 이제 자신의 올바른 심지로 운명을 개척하여 존경받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훌륭하고 강인한 여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소연이 떠난 후에도 그녀가 평화를 되찾아준 외곽의 기와집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맑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림처럼 참으로 평화롭고 정겨운 장소로 잘 유지되며 사람들의 훌륭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최씨 할멈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도 꼿꼿한 자세로 집안을 보살피며 오가는 길손들에게 따뜻한 순공을 대접했고 아이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소연 아기씨가 어떻게 무서운 악당들을 물리쳤는지 신나는 옛날 이야기를 서로 들려주곤 했지요. 한때 탐욕과 절망으로 썩어가던 그 끔찍했던 공간은 한 여인의 굳센 지혜와 훌륭한 자비심 덕분에 완벽하게 치유되어 이제는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기적의 마을로 가슴속에 훌륭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 깊은 밤이 찾아오고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봄 기운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던 어느 조용한 밤 소연은 남편과 함께 정승댁 후원 마루의 다소곳이 앉아 밤하늘에 둥글게 떠오른 밝고 아름다운 달을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맑게 우려낸 향긋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남편의 다정한 눈빛을 마주하며 소연은 지난날 겪었던 그 수많은 폭풍우와 눈물의 시간들이 마치 아주 오래된 꿈결처럼 희미하고 잔잔하게 느껴짐을 고요하게 깨달았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과거의 상처가 남긴 흉터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소박하지만 훌륭하고 충만한 일상에 대한 한없이 깊고 따뜻한 감사에 마음만이 맑은 샘물처럼 끝없이 부드럽게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멀리 떨어진 기와집에서도 늙은 유모 최씨, 할멈이 따뜻한 화로 곁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창호지 문 너머로 빛나는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자비로운 소연 아기씨의 훌륭하고 평안한 얼굴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할멈은 주름진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 우리 아기씨가 지금 어디에 계시든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아기씨께서 남겨주신 이 온기가 저희 마음속에 환하게 살아있습니다. 라며 소리 없는 간절한 기도를 밤하늘을 향해 올렸지요. 소연과 할멈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밤하늘의 밝은 달빛을 통해 서로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은 악을 이겨낸 진실한 선함이 만들어낸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형태의 변치 않는 아름다운 우정이었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걸려있던 희미한 호롱불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꺼지고 어둠이 아주 부드럽고 포근한 담요처럼 마을 전체를 따스하게 덮어주면서 모두가 낮 동안에 고단했던 노동을 잊고 참으로 깊고 달콤한 수면의 세계로 서서히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던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도 모두 잦아들고 오직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지나는 아주 부드럽고 잔잔한 자연의 속삭임만이 밤 공기를 타고 흘러다니며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어루만져 주고 있었지요. 과거 그토록 분노와 탐욕으로 들끓었던 무서운 마을이 이토록 완벽하고 훌륭한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소연이 남기고 간 맑고 자비로운 온기가 집집마다 아주 단단하게 깃들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누워 두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도 굶주림 없이 따뜻한 밥을 먹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으며 무사히 보낼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맑고 밝은 태양을 기쁜 마음으로 훌륭하게 기대했습니다. 평화로운 꿈속에는 탐욕스러운 사기꾼이나 표독스러웠던 소씨 부인의 끔찍한 얼굴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오직 눈부신 비단옷을 입고 자비로운 미소를 짓던 소연 아기씨의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만이 따뜻하고 포근한 천사처럼 찾아와 그들의 지친 영혼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지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지난날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밤 그들의 영혼을 안아주고 정화시켜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잠자리 동화가 되어 대대손손 길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승댁 후원에 조용히 앉아있던 소연 역시 맑은 바람이 이마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두 눈을 감았고 자신이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고요하고 훌륭한 밤의 정막 속으로 편안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헛된 욕심을 부리며 남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파멸의 못으로 떨어졌지만 끝까지 선함을 지키고 남을 도우려 했던 자신은 가장 귀하고 훌륭한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세상의 올바른 이치를 마음속 깊이 되새겼지요. 그녀의 입가에는 맑고 온화한 미소가 아름답게 피어올랐고 그것은 마치 모진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강인하고 고결한 매화꽃의 자태와도 같이 참으로 눈부시고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외곽의 고즈넉한 기와집에서 벌어졌던 그 무섭고도 훌륭한 이야기는 이렇게 선한 마음이 모든 거짓과 탐욕을 이겨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아주 깊고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며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욕심은 눈을 멀게 하지만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꺾이지 않는 굳센 선함과 자비로움은 결국 언젠가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가장 찬란하고 훌륭한 빛을 발하게 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가만히 들려주고 있지요. 지금 덮고 있는 이불의 따뜻한 온기처럼 소연이 남긴 맑고 선한 마음씨가 고단했던 오늘 하루도 아주 부드럽고 평안하게 안아주기를 바라며 이제 이 길고 훌륭했던 옛날 이야기의 끝자락을 조용히 덮고자 합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빛이 맑고 부드럽게 쏟아져 내리며 지친 세상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있으니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마음속에 엉켜있는 무거운 근심과 걱정들을 모두 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둠 속으로 훌륭하게 흘려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온 소연 아기 씨의 그 눈부시고 아름다운 봄날처럼 여러분의 다가올 내일에도 환하고 맑은 아침 햇살이 가득 비추기를 기대하며 아주 깊고 달콤한